주님 평화. 어떤 자매님의 사연을 듣고 남일 같지 않아서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얘기는 드렸어요. 이것을 도움이 된다면 쓰셔도 된다고. 자매님이 중학생 아들이 있어요.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친구하고 이제 사춘기가 왔으니까 좀 대화도 많이 안 하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나름 성적도 괜찮고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고 다만 엄마와 여느 아이들처럼 소통을 하지 않는 그리고 틱틱거리고 하자 그러면은 싫어 이러는 그런 아이인데, 이제 어떤 이 아이와 같은 반 친구의 엄마가 전화가 왔대요. 와가지고 얘가 학교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듣기로는 당신 아들한테 듣기로는 이제 그게 좀 좋지 못한 어떤 행동이어서 그 아이한테 그거를 좀 잘 말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혹시 엇나가지 않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아이가 펄쩍 뛰더라는 거죠. 난 그런 적 없다. 누가 그러냐. 그건 얘기할 수 없고, 너 그랬어 안 그랬어 이런 식으로 다그쳤나 봐요. 얘는 이제 억울하다. 그래서 얘가 그 너무 억울한 나머지 이제 학교에 가서 누가 그런 얘기 했냐고 하면서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시비가 또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시비가 터지고 나니까 또 이제 그 얘기를 해줬던 친구의 엄마가 전화 와서 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하고 학교에 와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그렇게 아이들한테 막 추궁하고 싸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랬다는 거죠. 이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그냥 조용히 반성하고 지나가면 될 일인데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얘한테 이제 또 다그친 거죠. 이 친구는 이제 거기서 더 화가 나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급기야는 너무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잠깐 가출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가출을 오래 하지 않고 며칠 만에 하루 자고 돌아왔는데, 이제 이 엄마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잘잘못을 떠나서 이 엄마한테는 그 자체가 배신이고 기대를 너무나 저버린 행동이었다. 내가 아이를 잘못 키운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어머나, 저 보여드릴까요? 고양이가 여기 떡하니 이렇게 멋있게 앉아있네요. 안녕. 그 얘기를, 확실하지 않은 그 얘기를 엄마한테 전한 그 친구가 문제일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아들 말만 듣고 전화를 해서 그 이야기를 사실인 양 떠든 그 엄마가 문제일까, 아니면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의 설명을 듣기보단 아들에게 잘못했다고 다그친 엄마가 문제일까. 셋 다 문제긴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결국은 엄마였죠.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우선은 믿고, 범죄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적어도 자기 아들이 내 아들 그럴 리가 없다, 말이 안 된다, 내가 확인해 보겠다 하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분은 평상시 아들이 자기한테 틱틱거리고 자기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그것이 불만이었고, 그러한 평상시 모습으로 유추해 봤을 때 아들이 학교에서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안에 아들한테 다그친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아들의 편이 아닌 그 말한 사람 편을 들었죠.
거기서 아들이 너무나 상처를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고. 설사 아들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엄마가 그렇게 나간다면 아들은 뭐 엄마한테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매님이 그 부분에서 조금 당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물론 아들이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모범생으로 살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자체가 들리는 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종의 스캔들이니까 그 자체가 이제 엄마한테는 충격이고 화가 나는 포인트였지만, 화가 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고 물어보고 확인해 줘야죠. 그래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대방 엄마에게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너도 너가 본 게 아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체면 때문에 얘기 못 하겠다는 거죠. 이제 와서 그런 걸 어떻게 얘기하냐. 그 얘기는 뭡니까? 아들보다 자기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겠다. 그런 건 주의하라고. 앞으로는 그런 얘기 전하지 말라고. 그리고 아들하고도 좀 더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그건 대단한 용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돌이키고 본인의 부끄러움, 수치심을 돌이켜서 자기가 그렇게 사과를 할 수 있는 용기, 대단한 거죠. 좀 그걸 많이 칭찬해 드렸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복음 선포를 봐도 알죠. 우리 복음은 글자 그대로 이미 문자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번역이 된다거나 그것을 설명하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주관적 생각과 판단으로 그것을 왜곡한다거나 했을 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본질은 똑같은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에 따라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냥 돌덩이에 금색을 칠하면 그건 칠한다고 해도 어차피 돌덩이지만 그걸 직접 만져보지 않은, 확인해보지 않은 사람 눈에는 그게 금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중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은 참 부족함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뒷담화를 하거나 누군가를 지적할 때 내가 과연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 기분, 내 감정의 불편함, 분노를 그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인지. 듣기 좋은 말만 해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듣기 싫은 말만 해줄 필요도 없죠. 상대방이 이해하기만 하고 그 말이 맞아 라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진 않아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모두 경험해봐서 아시다시피 맞는 말이라고 해서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 말에 내 자신이 숙고를 하고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깨닫고 내 스스로가 변하려는 의지가 생길 때 그 말에 진짜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 복음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누가 복음을 다 이해합니까? 하지만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복음을 실천하고 살려고 노력하죠. 왜? 그것이 내 이해를 넘어선 내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차피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하느님에 대해 완전히 알지도 못하고 신학을 완전히 알지도 못하고 신앙에 대해서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주제에 남에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주장하는 거, 그리고 넌 그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거 얼마나 교만한 건지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 속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해 없이 그 사람을 진짜 단죄하고 심판해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도 매장시키고 사회적으로도 매장시킬 수도 있어요. 무서운 거죠.
그런 소문이 저 신학생 때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뭐 그만둔 사람들 여러 봤고, 신부님들 중에서도 소문 때문에 호버슨 신부님들 저 봤어요. 정말 억울한 누명 쓰고 그 세치어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나중에 증거가 나오면 뭐합니까? 이미 그 사람은 떠나고 없는데. 그런 상황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뭐 제 체험에서 그런 걸 경험한 거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그러한 경험 체험하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나부터라도 어떤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지 못할 때는,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는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한 번의 지적질을 참고 그에게 좋은 말로 다가갔을 때 나를 원망하는 어떤 사람 대신 나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의지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저 또한 저의 그런 부족한 부분 반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은사를 청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평안.